시작하겠습니다. 12월 결산 보실 때 우리 대표님들께서 실무자들한테 몇 가지만 좀 짚어주셔도 상당 부분 이렇게 결세가 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혹시 이제 회사에서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체 기장하시는 혹은 세무사님들한테 완전히 기장을 맡기시든 간에 몇 가지 포인트는 세무사님들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2021년도 결산 보실 때 우리 실무자나 대표님께서 보셔야 될 거는요. 이쪽은 이 세금을 계산하는 내용이니까 이 양식 그대로 우리 실무자분들한테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세전 이익률에 대한 그 개념을 대표님들이 좀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액 감면 받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저는 이제 이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고 저희 세무법인이 또 따로 있는데 세무법인의 총괄 사무장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들 세무조정계산서라는 책자를 매년 한 번씩 받아오실 거예요. 제가 그 분석 업무를 한 200~300군데 우리 중소기업 그 세무분석 업무를 해봤는데 고용중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이게 누락 확률이 거의 50% 확률로 중소기업에서 다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중대 세액공제는 직원 한 분 뽑으시면 약 800만 원 정도 세액공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이 친구 꼭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만약에 연봉이 한 3,600 정도 된다 그러면 연 300만 원 정도 세액공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직원 한 번 뽑으시면 청년의 경우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청년이 아닌 직원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900만 원 정도 세액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치 쫓아가서 한번 세액공제 제대로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5년간 2월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18년도에 직원 3명 뽑았다. 그럼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3천만 원 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세금을 덜 내신 거고 만약에 세금을 납부할 일이 없었지만 내년 내후년까지도 3천만 원 5년간 남아있어서 공제금에서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은 과밀업체 권역입니다. 인천은 과밀업체 권역인데 혹시 남동공단이나 국가산업단지에서 기계라든가 기계장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계장치 구입을 하시면 구입 가격의 10%를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새 거로 사시면 안 되고요. 대체 투자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기계를 빼고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두 번째, 중고기계는 안 됩니다. 중고기계는 안 되고요.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다 대부분 이제 기업 부설연구소 갖고 계실 텐데 이게 관리가 엄청나게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우리 그 실무자들 신청하셔서 홈택스에 가셔서 연구 인력 개발 세액 공제를 보고하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체크하셔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을 때는 이제 국가에서 중소기업들이 이게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다 보니까 따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세액 공제 받는 게 적발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고용 인원이 증가하셨습니까? 2018년부터 매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중대 세액 공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그리고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후 관리가 너무 까다롭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인원이 증가했다가 인원이 줄어들면 추징을 당합니다.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세액 공제를 받는데 내년에 고용 인원이 좀 줄어들 계획이다 그러면 아예 세액 공제를 안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상당액까지 같이 추징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포인트는 이 친구는 1,000만 원을 공제받으면 20% 농특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특세가 없어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1번 먼저 적용하고 2번을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무자들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2번 먼저 적용하고 1번 적용하시는 게 훨씬 우리 기업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농특세가 없습니다. 농특세가 없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단점이 우리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사후 추징이 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용인원이 증가했을 땐 고용중개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도만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사업용 자산은 토지 건물은 안 됩니다. 토지 건물은 안 되고 기계 장치만 보시면 되고요. 비품이나 뭐 차량 운반부 제외되고요. 혹시 운수업을 경영하고 계신 대표님은 차량 됩니다. 운수업 같은 경우는 되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는 기계 장치인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제외가 돼서 인천은 혹시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 남동공단이라든가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곳은 해당이 됩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본사가 있으시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13%까지 가능하나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 정도 보시면 만약에 기계장치를 10억 원짜리를 구입을 하시면 1억 원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 1억 원이 올해 다 공제가 안 되더라도 5년간 2월 돼서 다 공제를 해드립니다. 이건 다 공제해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하실 점 두 가지는 중고 기계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새 거를 사는데 대체 투자. 정부에서는 과밀억제 권역에 공장도 있고 새롭게 투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방으로 다 나가서 좀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대체 투자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은 우리 대표님들 아마 제 기억에 의하면 10군데 기업 중에 9군데는 안 받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대표님들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으시면 세액공제 많이 됩니다. 연봉의 30%까지 되거든요. 인건비의 30%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단 이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제외이고요. 이거는 아마 해당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데 못 받으시는 건데 경력 단절 여성 채용을 하시면 예전에는 동일 기업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동종 업종입니다. 동종 업종의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면 이것도 역시 30%입니다. 세액 공제가. 그리고 고용이 된 날로부터 2년까지니까 2년치, 2년 연봉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고요. 단 조건은 이 두 가지는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상시 근로자란 대표님들 직원을 한 명을 뽑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한 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채용해서 12월 31일이면 0.5명입니다. 이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보실 때 우리 기장해 주시는 세무대리 업무해 주시는 세무사님들한테 꼭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인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증가 인원. 이게 왜냐하면 뒤에 나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연구인력개발비는 대표님들 혹시 다른 내용은 아마 아실 것 같고요. 혹시 여기서 대표님들 중에 개발 업무를 하시는 대표님들 계시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력이 있는 게 이게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5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연구소가 없다 하더라도 대표님을 고용인으로 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에서. 그래서 약간 세법에 해석에 오류가 있긴 한데 대표님께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해서 대표님께 직무발명 보상금을 주면 그 보상금의 25%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엔지니어 출신들 많으신 기업은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대신 이제 제도 만드는 과정이 약간 어려운데 그거는 좀 주변에 저희 같은 회사나 주변에 좀 잘하시는 분한테 좀 협조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 중에 내일 채용 공제나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입니다. 단 조건이 매출액이 120억이 넘어가면 중기업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은 해당은 안 되고요. 인천 지역은 해당은 안 되지만 혹시 지금 매출이 120억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되신다고 하면은 요거는 몇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이 120억을 초과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보통 매출 120억 정도면 법인세 규모가 한 3억 아니면 5억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의 20%가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0억 이하였다. 100억 이상 120억 이하였다. 그러면 그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못 받으신 분들이 한 50% 확률로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부천의 제 거래처가 매출 한 150억 정도 하는데 2016년도에 119억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무조정자도 분석해서
세무사님한테 드려서 5천만 원, 5,4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셨거든요. 세액감을 받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정당한 겁니다. 정당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업무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정 청구 업무는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 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고서만 제출해 드렸고 해당 세무사님이 이거 내용 맞다고 그래서 이제 5,300만 원 환급하게 해드린 경우이거든요.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